중간첩단 미 압송은 팩트, 국무부도 확인, 사건의 전말 충격 실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17일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라는 단독 기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무려 8건의 관련 기사를 연재하여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30일엔 단독으로 중간첩단 미 압송은 팩트, 국무부도 확인이라는 기사를 또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민감하고 어찌 보면 충격적이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하는 의심도 들지만 장소, 일시, 등장인물 등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도된 이상 추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선관위 아니면 스카이데일리 둘 중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무엇이 그리 숨길 것이 많은지 의혹을 제기하면 쉬쉬하며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30일자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의하면 사진에서 보이는 김해창 선교학 박사이자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은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팩트라고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인 김해창 박사가 한국에서 활약한 중국 간첩단이 미국으로 압송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김해창 박사는 29일 현지 시간 스카이데일리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1월 일본에 급파될 때 트럼프 인수위 측 국무부 담당 인원들도 동행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해창 박사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중국 간첩단 검거 압송 취재 과정에서 이전에는 기자와 소통한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 강화재단 회장이자 미 공화당 필승 한인팀 총회장을 맡아온 김해창 박사는 이번에 본주와의 첫 통화에서 전 정권 중 어느 쪽 국무부를 뜻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국무부의 내부 기류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의 기자가 지금까지 취재해온 취재원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번에 허겸 기자가 처음으로 김해창 박사와 전화 통화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1월 7일 일본을 전격 방문했다고 합니다. 1월 20일 퇴임을 앞둔 임기 막바지의 국무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로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퇴임 2주일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김해창 박사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12.3 비상계엄 당시 수원의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상황을 우려하여 일본에서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외교수장의 회동은 이후 이와야 외무상이 지난 1월 13일 내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7년 만의 처음이었고 이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밀하게 돌아간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김해창 박사는 검거된 중국 간첩단은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조사를 마쳤고 자백 일체를 받아냈다는 그간의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오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 극동사령부는 1957년 해체됐고 현재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해 하와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주 하와이 미군 기지에 SNS 금지령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창 박사는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서 보도가 나가자 당황했다고도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다 스카이데일리의 폭로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석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간첩단 사건을 중국 시진핑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쓰려다가 스카이데일리의 폭로로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김해창 박사는 이어 백악관 쪽으로부터 중국인 간첩단 검거 및 미국 압송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스카이데일리가 김해창 박사와 인터뷰를 갖기에 앞서 미주 한인 매체 뉴스앤포스트의 홍성구 대표는 이 해창 박사가 백악관 소식통이 누구인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알려줬다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스카이데일리는 백악관 소식통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스카이데일리는 중국 간첩단 사건이 100% 사실임을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은 미 정보당국 산하 블랙옵스 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안계 요원들이 포함된 작전팀은 경찰 복장으로 환복한 뒤 계엄이 선포되고 시행된 시각에 중국 간첩단이 은신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서쪽 외국인 공동주택에 들이닥쳤으며 검거 당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들은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오키나와 나하시 소재 모처로 압송됐고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들은 미국 본토로 각각 압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 당국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모기는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스카이데일리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는 중국 간첩단 관련 기사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로 몰고 있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고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추후에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서 스카이데일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8건이나 관련 기사를 연속 보도한 이면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볼 수 없으며 근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기관에선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이런 의혹에 대하여 신속히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첩단 미 압송은 팩트, 국무부도 확인이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